추미애 아들의 병역 특혜 논란의 주요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추미애 아들의 진단서입니다. 추미애 측 그리고 대깨추들이 사실상 유일한 방어 논리로 사용하는 것이 이 진단서죠. 진단이 3개월이나 되는데 불쌍하게도 전화통화나 띡띡하고 이메일이나 보내면서 23일밖에 못 쉬었다. 불쌍하게도 엄마를 잘못 만나서 더 쉬어야 되는데 못 쉬었다. 이러고 있어요. 김남국이 같은 헛발질 전문가 역시 이 진단서를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아픈데 당연히 전화통화만 띡 하고 휴가를 더 줘야지 관련 서류를 내러 오라 가라 하면 안 된다고 역성을 들죠. 추미애 아들이 받았던 진단명은 추벽증후군입니다. 그런데 이 추벽증후군이라는 진단명은 여러분이 아는 정형외과 의사가 있다면 물어보세요. 듣는 사람이 다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추벽증후군이란 무릎의 반복적인 사용, 외상 등의 자극으로 슬관절 안쪽 측면에 추벽이라는 막이 생기는 병이에요. 성인 남성은 다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흔한 병이고 슬관절 기능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대부분 증상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발견해도 그냥 두는 경우도 많고 드물게 관절경화 추벽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합니다. 이 수술은 정형외과에서 가장 간단한 수술 중 하나고 하는데 고작 10여 분 정도 걸리는 대학병원이 아니라 보통 의원급에서 하는 수술이에요. 한 정형외과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좀 쉬고 싶은 군인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수술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진단 주수예요. 추벽증후군은 진단 3개월이 나올 수가 없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잘 나와봐야 2주고 추벽증후군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사건이 있기 전의 기록들을 보면 보통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3일에서 5일 안에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 일주일 정도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다. 실제로 추미애 아들도 삼성서울병원에 2일을 입원해 있었는데 국힘당 신원식 의원이 삼성서울병원에 확인한 결과 입원은 하루만 해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통증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의사들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한 정형외과 교수님께 확인해 본 바로는 한 방에 3개월이 나갈 수는 절대로 없다. 처음 2주, 만약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증상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또 2주, 그게 해결 안 되면 또 2주 이렇게 나갈 수는 있어도 상식적으로 추벽증후군에 3개월의 진단을 한 번에 내주는 통 큰 의사는 없고 특히 대학병원에서 저런 식의 진단을 써주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또한 그런 연유를 알 수 없는 심각한 통증이 있었다면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야지 왜 집에 있었느냐, 그것 자체가 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의사들도 있죠. 실제로 정형외과 학회의 상해 진단 주수 기준표를 보여드릴게요. 외상 진단 주수 기준표라서 추벽증후군은 없습니다만 12주를 진단하는 질환은 거의 없습니다. 골절에서 그것도 중증도나 고도 골절이 있어야 부위에 따라서 12주, 14주, 16주가 나오지 10분 만에 끝나는 수술에 3개월짜리 진단이 나오는 경우는 진단 주수 기준표 상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때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남과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의사들이 입을 모아서 이해가 안 간다, 납득이 안 간다, 이 진단서는 어색하다, 낯뜨겁다 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충분히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상화 선수가 추벽증후군으로 고통받았다고 얘도 똑같이 고통받았다고 주장하는 대깨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스케이트를 가장 잘 타는, 하루에 아마도 못해도 12시간씩 운동을 했던 프로스포츠 선수가 아파했으니 얘도 그럴 거라고 억지 써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이상화 선수는 2012년에 이 진단을 받고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계속 수술을 미뤘고 2015년에도 또 한 번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7년이나 지나서 2019년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상화 선수가 무릎 검진을 받으면서 이슈가 된 겁니다. 일반인들과는 아예 시작점부터 다르죠. 그 방송에서도 심지어 이렇게 조직이 비대해진 사람은 처음 봤다고 의사가 이야기할 정도로 희귀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웬걸 니네 쪽 개는 병원에서도 하루 만에 퇴원해도 된다고 했다면서 실제로 이틀 만에 퇴원했고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대체 얘는 이상화 선수처럼 계속 아팠다 그러면 병원에 있어야지,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집도 아니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눈물 스토리를 짜내고 앉았습니까? 그리고 설사 그래도 첫 방에 3개월짜리 진단서가 안 나온다니까요. 괴상하지 않아요? 기막힌 우연은 니네한테만 자꾸 일어나는 거? 니네 쪽은 질병의
걸렸다 하면 5천만 명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상태고, 니네 쪽이 이력서를 내면 갑자기 지원 기간이 연장되고, 니네 쪽은 20대가 MRI를 찍으면 50대의 사진이 나오고, 귀걸이 낀 사진을 내도 공기업에 합격하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의사들도 이해하기 힘든 의학 논문을 쓰는 거, 인턴을 안 해도 인턴 증명서가 나오고, 봉사를 안 해도 봉사 증명서가 나오고, 그런데 니네 의료 기록, 니네 인사 기록은 자꾸 없어지고 분실되고 괴상하게 그 해 자료만 사라져서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 괴상하지 않아요? 대깨문 대깨추 여러분. 나는 너무 괴상한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상하고 또 싫어요. 그런데 니들도 그렇게 못 살았잖아. 왜 니들한테는 그게 그냥 괜찮아? 니들은 어떻게 그걸 두둔하고 감싸고 옹호하고 있니? 괴상하게.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